비가 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모두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란 뜻입니다. 가시광선 외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에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광선입니다. 반대로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 아래에서 비타민 D를 생성시켜서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입장에서 자외선은 암과 노화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피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외선과 싸움을 하면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만 년 전이죠. 인류의 조상은 열대 우림에서 동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자연히 길어졌는데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땀을 증발시켜야 했기 때문에 전신에 200만 개나 되는 땀샘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땀이 쉽게 마르도록 온몸을 덮고 있던 털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피부의 색깔은 점점 검어졌는데요. 이것은 멜라닌이 피부 표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은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검정색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털을 대신하는 셈이죠. 그 후에 인류는 다시 고위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고위도 지역은 태양광선이 약해서 자외선의 양이 적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드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멜라닌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피부색이 옅은 사람들일수록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햇볕이 많은 적도 지방일수록 흑인이, 반대로 햇볕이 적은 고위도 지방일수록 백인이, 그리고 중간지대죠. 온대 지방일수록 황인종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외선 양이 적은 곳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흑인처럼 자외선 차단 능력이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만 있을 수는 없죠. 특히 곧 휴가철이 되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피부는 자외선에 얼마나 강할까? 먼저 인종별로 자외선에 대한 피부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에 민감하다는 백인과 그 반대인 흑인, 그리고 한국인 지원자 3사람을 대상으로 홍반 반응을 관찰했다. 홍반 반응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말한다. 피부를 4곳으로 나누어 홍반이 일어날 수 있는 자외선의 최소량, 그 절반, 그리고 1.5배의 양을 각각 쪼였다. 검사 결과 3사람은 피부 반응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흑인의 피부는 자외선의 광량을 달리한 4곳 모두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백인은 50%부터 뚜렷한 홍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인 역시 백인보다는 흐릿하지만 50% 이상에서 모두 홍반 반응이 일어났다. 흑인 피부가 까만 게 멜라닌 때문에 그렇죠. 이 멜라닌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면은 이게 다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흑인은 들어오는 양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한 3분의 1, 4분의 1로 쭉 커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외선에 굉장히 강하죠. 반면에 백인은 그 자외선이 그대로 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외선 조금만 쬐도 약합니다. 뻘겋게 되고 화상이 있고 나중에 피부암도 많이 나오고 피부 노화, 주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멜라닌은 피부에 존재하는 흑색 색소로 피부의 표피와 진피 경계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멜라닌은 표피로 분비돼 자외선이 진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킨다. 멜라닌의 양은 인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노란색으로 특수 염색한 멜라닌 세포가 황인의 경우 백인보다 3배 정도,
흑인은 백인보다 7배가량 많다. 결국 천연의 자외선 차단제인 멜라닌이 부족한 백인과 황인은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먼저 양산의 경우 자외선을 약 70% 정도 차단했다. 선글라스는 약 85%의 자외선을 차단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모자였다. 모자는 자외선을 100% 차단했다. 지금 이건 직접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반사광이다. 지금 이게 차단 효과가 이게 가장 빛을 좋은 어디에서 모자의 어디에서 경우에도 밑으로 들어오는 반사광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름에 해변가에 그늘에 있어도 직사광선이 아닌 반사광선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사장이나 바다 표면에서 반사된 광선이 인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2mm 두께의 유리는 자외선을 약 45% 정도 차단했다. 훨씬 두꺼운 유리를 쓰는 창이나 자동차도 자외선을 100% 차단하지는 못한다. 안면도의 지구대기 감시 관측소. 이곳에서 우리나라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매일 측정된다. 자외선의 양은 자외선 지수로 표기되는데 세기에 따라 0에서 15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한 여름철의 경우에는 대략 한 8에서 9 정도의 그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9 정도의 값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태양 광선에 노출되어 활동했을 때 햇빛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노출되면은 피부에 흑만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자외선은 태양이 뜨거울 때만 아니라 흐리고 비 오는 날에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맑은 날에 UVB 양을 100%라고 했을 때 흐린 날의 경우에는 40에서 70%의 정도를 보이고 비 오는 날인 경우에는 40% 이하의 UVB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A와 B가 있다. 자외선 B가 피부 노화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자외선 A는 날씨와 관계없이 100% 땅으로 내려와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B만큼 차단이 중요하다. 보통 자외선 차단 지수는 그 자외선의 그 B타입만 그 차단을 하게 돼 있는데 A타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